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 발언을 하거나 혹은 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일 연대를 아니야, 하면 사실은. 어떤 풍파가 닥칠지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굳이 수면 위로 올린 것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 오랜만에 저희가 네.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반갑고 좋네요. 함께 방송하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만큼 소중한 분인데 제가 SNS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허락을 받고 제가 공개를 하는데 혁신당 측에 약속된 기본 권리를 마무리해달라라며 요청을 하셨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정상적 이행, 심리치료 지원, 내부 2차 가해 엄단,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명예 회복, 재발 방지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이게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됐으면 요구 안 하셨겠죠. 깜짝 놀랐어요. 입장문을 쓰는 그 시각까지는 이행된 게 없어서 정리를 해서 그것도 조금 간단하게 올린 내용이에요. 처음에 피해자들의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 피해자,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당한 피해자가 총 3명인데 네. 이걸 옆에서 조력하던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받고 2차 가해를 당하면서 당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좋질 않았어요. 지원을 하고자 하던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원들이 그런데 하물며 당직자 혹은 못 나서죠. 당원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찌됐든 강력한 메시지로 누군가는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총대에는 제가 매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보상 그리고 앞으로 생길 2차 가해는 당연히 당해서 공당이기 때문에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뭐 우리 진용환 교수님도 계시지만 스픽스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네. 같이 하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혁신당에 위해가 될까봐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비보도를 전제로 사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나름대로 여러 사항을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 오셨는데 그래서 전 누구보다도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의 진정성과 그 마음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를 목격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국 이제 대표께서 복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처리 의지를 보이셔서 저는 대체로 좀 마무리가 됐지 않았나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랬는데 지금 이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고 당사자들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에서 근로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 조직에서 나오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당근이죠. 하물며 나의 잘못이 아닌 조직에서의 어떤 비위들 때문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이거니와 혹은 그 기타 정신적 손해배상, 지원, 심리치료비 등도 요구를 처음엔 했죠. 그런데 일부러 강미정이라는 자가 그 피해자들을 종용해서 이걸 문제로 좀 이렇게 부풀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내부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연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근황들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듣고 제가 일부러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대표를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내가 한번 다 털고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났었는데 1시간 반가량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그 답답함이 더 심해져서 훨씬 더 우울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이 있어요. 네. 방송에 나와서 뭐 성희롱 발언,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고위 당직자에 대한 쉴드라든지 깜짝 놀랐어. 그 발언 듣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조국 비대위원장 당시
현 대표께서 그거는 범죄가 아닌 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그 피해자와 만나서. 그리고 나를 조력자로 인정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력자로 나가 누구예요? 그 조력하다가 2차 가해를 당해서 이제 당을 나오게 된 당직자가 있어요. 네네. 그 당직자가 나를 조력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피해 보상 혹은 나오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대표한테 했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 조국 대표께서. 예, 그런데 네. 이제 심리적 지원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을 안 한 거죠. 왜요? 그건 저도 알 수 그분이 없어요. 그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가다 보면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결하게 외부에서 당내의 비위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들은 그 수위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고소를 하고 누구는 언중위에 가고 누구한테는 전화해서 이거 좀 내려달라라는 의사를 전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당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스피커들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계와 대응이 빨랐어요. 그런데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내부에 있는 피해자, 당 내의 고위 당직자들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에서 고통받았던 그걸 좀 빨리 멈춰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건 지켜지질 않은 거예요. 사실 지금 이미 이제 혁신당 구성원은 아닙니다만 강민정 대변인께서는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청자들께서는 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죠. 한마디로 그 조국 대표 이제 다시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신다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입장문에서도 썼던 것처럼 네. 모든 조직은 크든 작든 그 조직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방향이 되고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대의를 함께 곁들이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세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우리 당은 작아요. 그러면 작을수록 방향 회전도 빠를 수 있고 그리고 민심을 듣고 수용하는 시간도 짧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그렇게 열정을 바치고 시간을 쓰고 그 비전을 보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젊은 당직자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 다시 제2의 창당을 하는 마음으로 전당대회를 했고 그 전당대회 하기까지 피해자들은 의리를 지키려고 기다렸어요. 발언 안 하시고. 예. 네. 중간에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대위가 꾸려져서 모두 발언을 하는 그 족족 저건 아닌데 저건 사실과 다른데 왜 저렇게 발표를 하지? 저렇게 앞으로 하려나 보다 기다려보자 하고 시간을 갖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근데 마지막에 사실, 결론은 합의한 대로 내주거나 혹은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재개정을 했고 그리고 내부에 어떤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걸 이미 벌어진 피해자들에게 먼저 소급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미래를 약속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재발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과거에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네, 맞습니다.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뭐 MBC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내부의 문제를 조직에 알리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전문용어로 저 좆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분명히 우리 MT 와가지고 우리 작가들이 막 성추행을 당했다? 나 보고 들은 거야. 그래서 작가들이 저한테 다 와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얘기했다가 조직에서 완전히 가루가 된 적이 있어요. 너 이 새끼 뭐 기자가 책임감 없게 작가 애들 얘기나 들어가지고 뭐 조직을 망쳤다고 막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제 저도 말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 발언을 하거나 혹은 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일 연대를 아니야, 하면 사실은. 어떤 풍파가 닥칠지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그러셨겠죠. 그런데 네. 굳이 수면 위로 올린 것은 혁신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자리 잡기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12석의 의원을 배출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사회적 약자인 젊은 친구들이 하소연하니까 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제 그 당권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 예, 근데 그것도 알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제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런 현안이 생겼을 때 대응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멀어지고 버스는 출발한 그런 느낌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 강원도 교사분 타운홀 미팅 때 우리 지역에는 한마디 했다가 도서관이 없다라는 얘기했다가 왜 우리 지역에 음. 치부를 당신이 드러내냐. 드러내느냐 해서 굉장히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 전해 들었는데 비슷합니다. 예,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위협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듣고 싶은데 네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단발적으로 한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강미정 대변인님, 전 대변인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론만 말씀드리면 대학 교수나 대학 구성원들도 계속 성인지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다음에 정당도 민주당 같은 경우 각 지금 지역 위원회별로 해서 계속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정작 이제 생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인식이 약한 거. 사실은 강 대변인님 저는 뭐 깊이 있게는 몰랐고 대략 뭐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뭔가를 위로 격려를 하려고 하면 뭔 말을 하면 그게 또 잘못하면 가해가 되잖아요. 조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보냈던 메시지는 딱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였어요.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내란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입니다. 특히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가리고 덮고 지연시키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희석된 느낌으로 오다 보니까 무덤덤하면서 마치 그게 실제로 지역 현장에 내려갔을 때 황당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할 만이니까 했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정말 북장이 터지죠. 이렇게까지 1년이 오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말 매의 눈으로 또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겨울을 다시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1월 18일. 예, 그래서 또 나올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환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 계속 매 눈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 네, 오늘 너무 반가운데 앞으로 또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불러주시면 인사하시죠. 네. 이 카메라. 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 매번은 아니어도 틈틈이 이상호 기자님 논평 그리고 기자브리핑 보려고 고발뉴스에 접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뉴미디어가 채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목소리가 각양각색이고 또 어떤 채널은 여러분들의 입맛 혹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지 않는 채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고발뉴스는 민주진영 분들 그리고 이제 폭넓게는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알아야 될 뉴스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뉴스들 위주로 특히나 우리 기자님께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로서 훨씬 더 국정 운영에 가까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발뉴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에 들불처럼 벌떼처럼 일어나서 함께 물어뜯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김지영 아나운서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리를 이렇게 메인 앵커님은 잘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전해드렸는데 그 와중에 또 슈퍼챗 올려주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고 저희는 슈퍼챗 잘 안 받는 채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 응원하는 슈퍼챗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늦은 마음입니다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우 6402님께서 찐이잼 사랑해서 10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신 이유가 어제 저희가 이제 좀 감행을 한 보도가 있어요. 저는 뭐 김어준 씨 너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잘 지내오고 있고 그분의 성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진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고 제가 공중파에 가장 먼저 98년 뉴스데스크에 소개한 제가 당사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경공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 막대한 제작비를 투여해서 유튜브 채널을 복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 던지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김어준 씨도 저희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채널을 비판하시거나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회를 밝힌 글을 하나 올렸더니 그 글을 보고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제 친소관계를 떠나서 여러분들만 보고 방송하는 고발뉴스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